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오재혁입니다. 2021년도 기본 진료 술기 응급처치 오스키 피드백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국시연에서 공개된 시험장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도우미 한 명이 들어와서 시험을 도와줬었죠. 근데 국시연에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표준화 간호사 한 명과 도우미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도와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와줄지는 아직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진료 술기 응급처치는 총 3가지 오스키 항목이 통합돼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성인 심폐소생술, 두 번째 제세동, 세 번째 기관 내 삽관, 이렇게 3가지가 통합돼서 진행되고요. 체크리스트가 각각 3가지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다 합치면 50개가 넘는데 12분 안에 모든 평가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9개 항목으로 간략화하였고 만점도 28점으로 줄여서 이번에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통합오스키를 전혀 실습을 하거나 연습을 해볼 기회가 없이 바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 전에 체크리스트를 원래는 공개하지 않는데 사전에 공개를 해서 조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성적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평균이 80점 가까이 되었고 거의 만점 가깝게 맞은 학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평균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마이너스 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미달하는 학생이 7명 나와서 페일이 7명 되었는데 점수에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시연에 실제 시험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세동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기관 내 삽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내 삽관 체크리스트에서 특이하게 26번 항목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행했을 경우 0점이고 치아 골절이 이제 의심되는 소리가 딱 하고 들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 인투베이션 할 때.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으로 채점이 되는 항목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총점이 9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기관 내 삽관, 이 세 파트는 각각 원래 기존의 오스키 항목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님들이 달라서 나눠서 피드백을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기존에 이제 성인 심폐소생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제세동은 홍준영 교수님이, 기관 내 삽관은 유충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성인 심폐소생술 내용을 보면 기존의 성인 심폐소생술 체크리스트 굉장히 복잡하고 채점도 까다롭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통합오스키가 되면서 굉장히 간략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 다 1점으로 통일을 했고 여러분들 최대한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반응 확인이었죠. 이거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동시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 이 채점 기준은 공개가 되진 않았었죠. 이번에 여러분들 피드백 때 보여드린 거고요. 처음으로. 이 2가지,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와 말로 확인을 하는 행위,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한 명도 탈락 없이 모두 다 1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 요청인데요. 도움 요청도 대부분 잘 했어요. 근데 이 원래는 도움 요청 굉장히 저희가 까다롭게 평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움 요청을 할 때 두 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병원 밖 상황인 경우에는 119 신고, 병원 내 상황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그 다음 추가로 제세 동기를 가져오는 이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요청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거나 그러면 다 감점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2점짜리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1점으로 되면서 이렇게 항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 들어갔을 때 호출벨이라고 표시된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가 원내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출벨을 누르고 119 신고가 아니라 심폐소생술팀 활성화를 하고 제재 동기를 요청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움 요청을 했어야 하고요. 119에 신고한 학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근데 원내 상황,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대부분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도움 요청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기 전에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흡을 의식 확인과 같이 하고 나중에 맥박 확인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15년 가이드라인부터는 처음에 반응 확인만 하고 호흡 확인은 나중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기 전에 맥박과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최대한 환자를 119 또는 심폐소생술팀 호출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이고요. 호흡과 맥박은 동시에 정확한 방법으로 5초 이상 10초 이내로 확인을 했을 때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초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다 감점을 했기 때문에 감점 당한 학생들이 꽤 많았고요. 그 다음 너무 짧은 시간에 실제 평가자들이 초시계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5초 미만으로 너무 짧게 체크하고 넘어간 경우도 감점 대상이고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방법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감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호흡 확인 방법은 환자의 입, 코, 가슴, 배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거고, 정확한 맥박 확인 방법은 목동맥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만지는 것인데, 이 호흡 확인은 그냥 쭉 머리, 가슴, 배를 둘러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학생은 귀를 환자의 코에다 갖다 대고 눈으로 가슴을 바라보면서 호흡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전 방법입니다. 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호흡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한 방법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정확한 가슴 압박 속도인데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마네킹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센서가 자동으로 측정한 값이 컴퓨터로 계산되어져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값을 가지고 채점관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보다는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5주기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슴 압박 평균 속도가 분당 100에서 120회 사이에 위치를 하면 점수를 주는 걸로 했었고, 일부 학생은 너무 빠르게 압박하거나 너무 느리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감점이 됐는데, 여러분들 보통 105에서 110회 정도 속도로 하면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통합 오스키 시험 보기 전에는 메트로놈 으로 한 110회 정도를 맞춰놓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되는지 좀 느낌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 차례 수행을 해보면 본인 이제 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110회 정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연습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유튜브 같은 데 접속해서 110 bpm으로 치면은 그 110 bpm에 맞는 메트로놈 사운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네킹에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되는 또 다른 지표가 뭐냐면 평균 가슴 압박 깊이
지침인데요. 우리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약 5cm 정도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미국 지침이나 유럽 지침은 아직도 최소 5cm 이상을 누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네킹의 측정 방식 자체가 5cm보다 더 눌러야 만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채점 체크리스트 상으로는 평균 가슴 압박 깊이가 5주기 동안 시행한 150번의 가슴 압박의 평균 값이 50mm 이상 되었을 때 점수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학생들이 가슴 압박 깊이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네킹 가슴을 최대한 누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심폐소생술 모형의 경우에는 딱 60mm 조금 넘게 61에서 63mm 정도까지 누르면 손바닥이 딱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닿는 정도 느낌이 들 때까지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평균값이 50mm가 또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슴 압박 깊이가 부족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네킹에 측정된 센서가 측정한 또 다른 값이 뭐냐 하면 완전한 가슴 압박 비율이 80% 이상인 걸로 저희가 점수를 1점 지정을 했는데요. 이 완전한 가슴 압 이완의 비율이 80%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는 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가슴을 누른 다음에 5cm를 누른 다음에 5cm에서 4cm 정도만 위로 올라오면, 즉 베이스라인 위치에서 1cm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완전한 가슴 이완이 이루어졌다고 카운트를 합니다. 이 센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약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완전한 가슴 이완이 됐다고 카운트가 되는데, 이게 80%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이 절반 정도 됐다는 얘기는 마네킹에 기댄 자세로 가슴 압박을 시행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주의하기 위해서 손바닥이 그 마네킹의 가슴에서 떨어질 때까지 이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슴 이완과 적절한 가슴 압박 깊이를 동시에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네킹에서 가슴 압박 연습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슴 압박 항목에서 그 마네킹 센서에서 측정된 값으로 점수가 쭉 매겨지는 항목들이 지나갔는데요. 입대입 인공호흡 부분, 그 인공호흡에 관련된 항목도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일체 빼고 입대입 인공호흡의 퀄리티만 보는 부분으로 1점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라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실제로 벤틸레이션을 하지는 않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시원에서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저희 이번에 평가할 때 여러분들 실제로 벤틸레이션 하지는 않고 입대입 인공호흡을 하는 자세만 취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 1점 획득한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는 이 항목이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압박 같은 경우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기도가 완전히 개방되는 자세, 그 다음에 정확한 손 위치,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인공호흡을 불어넣을 때 너무 적은 양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절한 정도의 볼륨을 적절한 속도와 시간에 맞춰서 불어넣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가슴 압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이 항목은 국시원에서도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고 차후에 혹시 교육받을 기회가 있다면 벤틸레이션을 하는 교육을 한번 꼭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슴 압박과 관련된, 그다음 인공호흡과 두 가지가 동시에 관련된 항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슴 압박 중단 시간입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감소된다는 거는 뭐 너무 명백하게 입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로 저희가 간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의 벤틸레이션을 할 때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어야 되고, 동시에 전체 5주기 심폐소생술 시간 중 가슴 압박 분율이 60% 이상 유지될 때 1점을 획득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일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페일한 학생들이 왜 페일을 하냐면, 첫 번째는 두 번 벤틸레이션 자세를 취하고 다시 가슴 압박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가슴 압박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될 경우 벤틸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이랑 가슴 압박에 걸리는 시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져서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잘 맞추려면 가슴 압박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확한 가슴 압박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의 벤틸레이션에 들어가는 인공호흡에 들어가는 시간, 즉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이 10초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맞췄을 때 가슴 압박 중단 시간에 할당된 점수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마지막 항목인데요. 심폐소생술 교대에 1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1점을 여기 준 이유는 기존의 그 성인 기본 심폐소생법 오스키 국시원 평가에서도 맨 마지막 항목에 2점짜리 항목이 뭐였냐면 5주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마지막 주기에 가슴 압박 교대할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준비시키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통합 오스키에서도 국시원에서 실기시험 평가를 할 때 틀림없이 5주기 심폐소생술이 끝나고 제세동을 시행하기 전에 가슴 압박을 교대시키는 거를 정확히 수행하는지 아마 체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하면 가슴 압박을 교대하고 제세동기 사용을 준비한다. 이렇게 시행했을 때 1점을 획득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보통 평가자가 채점관이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하면 여러분께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도우미에게 가슴 압박을 교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가슴 압박을 교대한 다음 이제 제세동기를 본인이 직접 작동시키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상 심폐소생술 파트의 9개 항목에 대한 피드백이었고요. 이 다음에 제세동기 파트와 기관 내 사건 파트는 홍준영, 유충근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시겠습니다. 오스키 응급처치에서 제세동 파트의 피드백입니다. 제세동 파트의 정답률은 리듬 확인, 리듬을 공유를 하고 제세동을 준비하기 전에 즉시 소생술을 지시한다. 이 부분에서 82%의 정답률을 보였고, 다음 접촉의 경고, 제세동을 시행하기 전에 가슴 압박을 중단시키고 접촉 경고를 한 후에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에서 80%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고요. 비교적 패드의 위치, 스터넘과 에이펙스 패드를 적절한 부위에 위치시키는 것도 82%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심폐소생술의 복귀, 제세동 시행을 한 후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지시하는 것이 85%로 나타났고, 접촉 경고, 다시 리듬 확인을 할 때 접촉을 피하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 85%, 그리고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을 확인하는 단계, 리듬과 맥박을 확인한 후에 자발순환 회복을 선언하는 단계가 83%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항목에서 흔한 오답들을 확인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 리드를 부착하고 전원을 켠다.
전원을 켜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고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리드는 리드에 붙어 있는 위치에 적절하게 right arm, left arm, left leg의 위치를 해서 리드를 부착하면 되고, 전원은 대부분의 제동기 같은 경우에 노브를 돌려서 모니터 위치에 노브를 놓으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다음 리듬 확인을 위해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접촉을 피하도록 경고한다. 우리가 환자의 리듬을 적절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잡음이 생기지 않게 접촉을 피해야 하고, 당연히 가슴 압박 중에는 적절한 리듬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절하게 잘 수행을 했지만 일부 학생에서 가슴 압박만 중단시키고 접촉을 피하도록 경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가슴 압박 중에 리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제가 리듬을 확인하겠습니다. 압박을 멈추고 모두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평가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손으로 모션을 취한다든지, 그리고 환자의 전체를 눈으로 훑어보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 항목은 리듬을 공유하고 제세동을 준비하기 전에 즉시 소생술을 지시한다. 리듬을 확인하고 제세동 리듬이면 제세동을 준비하기 전에 바로 소생술을 지시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심정지 같은 경우 가능한 한 심폐소생술이 멈추는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듬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가슴 압박을 멈췄지만 리듬을 확인하고 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소생술을 지시를 한 후에 제세동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은 심실세동을 확인하게 되면 심실세동입니다. 바로 가슴 압박 해주세요. 저는 제세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공유하는 즉시 가슴 압박을 지시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에너지 설정으로 적절한 에너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양상형 제세동기, 일반적으로 현재 쓰이는 제세동기는 대부분 바이페이직 양상형 제세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양상형 제세동기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대부분 150줄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용량을 가지고 제세동을 하게 되고, 제세동기에 적정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잘 수행했지만 할 수 있던 오류로는 에너지를 아예 설정하지 않고 제세동을 준비를 한다든지 많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제세동 하기 전에 에너지 설정하는 부분을 빼먹고, 그러면 충전도 되지 않고 효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의 용량을 다른 용량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제세동기에서 꼭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맞춰서 에너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노브의 주위에 표시를 보면 적정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패들에 젤을 바르는 것인데, 패들에 젤을 바르는 이유는 패들과 환자의 피부의 저항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전류가 잘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패들 전면에 젤을 고루로 잘 묻혀야지만 저항이 높은 부분이 없어서 그쪽으로 과도하게 저항 때문에 뻔을 입는다던가 적절하게 전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하는 실수는 패들의 한쪽 면에만 젤을 바르고 두 패드를 문지르지 않아서 패들 전면에 젤을 적절히 바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건 인계가 잘못된 탓인지 그냥 젤을 바른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젤을 발라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젤을 본인이 직접
패드에 바르고 두 패드를 문질러서 모든 면에 젤이 잘 발린 것을 평가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제수동을 위해 가슴 압박을 중단시키고 접촉 경고를 한 후 눈으로 확인하는 항목으로 앞에서 접촉 경고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로 감점되는 부분은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거나 말로만 물러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제수동기의 리듬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슴 압박을 멈추고 모두 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눈으로 환자 전체를 좌우로 둘러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 위로 손을 이렇게 젓는 행동을 해주시면 더 확실하게 평가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항목별로 채점 기준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슴 압박을 재송하기 위해서 중단한 시점부터 재송을 하고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이 시간은 10초 미만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의 순서보다는 모두 유기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멈추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항목은 패들의 위치입니다. 주로 감점되는 포인트는 패드를 리드 패치 위에 위치를 시킨다든지 당연히 적절하게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패드를 스터넘 위에 위치시킨다. 우리가 패드에는 스터넘 패드라고 써 있지만 이 패드는 스터넘을 덮거나 접촉하면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요. 에이펙스를 패들이 몸의 위쪽으로 올라온다. 에이펙스 패들의 적절한 위치는 왼쪽 애과 중앙선, 미드 엑셀러리 라인까지 패들이 내려가서 최소한 패드 일부분이 미드 엑셀러리 라인까지 접촉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흔히 하는 실수들의 예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스터넘 패드 위치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미드 클레비클 라인에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이고 사실은 여기 사진에서도 스터넘 패들이 스터넘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이펙스 패들은 완전히 환자의 몸 위로 올라온 상태로 이런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스터넘 패들이 거의 스터넘 위 중앙까지 올라와 있는 사진이고 이런 경우 감점이 됩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스터넘 패들이 스터넘 위로 올라와 있고 이 사진에서는 거의 니플을 덮는 정도의 스터넘 패들이 니플을 덮게 되면 저항이 달라질 수 있고 뻔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니플을 덮으면 안 되고요. 클레비클도 덮으면 안 됩니다. 에이펙스 패들도 거의 환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있고 적절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패들이 떠 있죠. 감점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도 스터넘 패들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거의 니플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는 스터넘 패들은 미들 클레비클 라인, 쇄골의 중앙 지점, 그러면서 니플을 덮지 않아야 하고 클레비클도 덮지 않아야 합니다. 스터넘도 덮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니플 바로 위쪽 정도가 될 거고요. 에이펙스 패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가슴의 가쪽이면서 미드 엑실러리 라인, 애과 중앙선을 포함하는 패드 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항목은 충전과 쇼크 항목입니다. 학생들이 패드를 접촉할 때 적절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10kg 정도의 압력을 가하려면 처치자의 체중을 어느 정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환자 위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간혹 학생 중에 팔 힘으로 쇼크를 주는 순간에 빠르게 미는 동작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에게 패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같은 압력을 잠깐 동안 유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패들의 위치를 잡고 그 후에 충전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가슴 압박을 멈춘 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까지 10초 미만의 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빠르고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을 멈추고 난 후에 접촉 확인하고 패드의 위치 잡고 충전하는 이 행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10초 미만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쇼크를 주면서 쇼크가 들어갔는지 한참 동안 제세동기 모니터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쇼크를 주고 나면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슴 압박을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항목은 심폐소생술의 복귀. 우리가 제세동을 하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쇼크를 시행하고 나면 바로 가슴 압박을 지시를 하거나 본인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쇼크를 시행한 후에 리듬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가 가슴 압박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쇼크가 들어간 후에는 바로 가슴 압박을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항목 접촉 경고는 앞에 두 번의 접촉 경고와 마찬가지로 리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촉을 떨어지라고 명령하는 부분이고, 2분이 지났습니다. 리듬 확인하겠습니다. 가슴 압박을 멈추고 모두 떨어져 주세요 라고 경고를 하면 됩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은 이제 평가자가 2분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모니터를 확인해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도중에 리듬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슴 압박을 중지하고 접촉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슴 압박을 중지하고 접촉을 하지 말아주세요. 모두 떨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리듬 확인, 자발순환의 회복. 이 항목은 제세동 부분의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환자의 2분간의 소생술이 끝나면 가슴 압박 중지와 접촉 경고를 한 후에 리듬을 확인하고 맥박을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자발순환을 회복하는지 아니면 계속 심정지가 지속되는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을 보면 리듬을 모니터를 보면서 리듬은 확인을 하는데 맥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리듬이 실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리듬이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나오거나 오거나이즈된 리듬으로 나오더라도 맥박이 없으면 우리가 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라고 해서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맥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발순환이 회복됐다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필히 맥박을 확인하고 같이 호흡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항목에서 가슴 압박 중단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압박 중에 리듬을 확인하고 맥박을 확인해서 자발순환 회복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연히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면 리듬 확인도 불가능하고 펄스 확인도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듬을 확인할 때 일부 학생에서 10초에서 15초 동안 리듬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리듬을 확인하는 시간을 얘기해 줄 필요는 없고요. 이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얘기고, 우리가 맥박을 확인할 때는 이제 서맥, 브레디카디아 같은 경우에 맥박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5초 이상, 그리고 너무 오래 가슴 압박을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10초 미만의 시간 동안 맥박과 리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확인하면서 맥박을 동시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상에 보이는 리듬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이런 모니터를 보는 동시에 맥박을 확인하면서 중간중간 호흡도 확인해야 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류충근입니다. 얼마 전 1차 오스킵 시험을 보시면서 BLS 과정과 디피브레이션, 그 다음에 엔도트라키얼 인튜베이션까지 3개 항목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응급처치 항목으로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 위에 3가지 항목이 올해부터 국시원에서 한꺼번에 오스키의 한 항목으로 통합되어서 출제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게 되었고, 미리 체크포인트도 나눠드리고 항목을 오픈해서인지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저는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관련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항목을 다 통합한 것은 이미 뭐 오재혁, 홍준영 교수님 강의 때에도 아마 점수나 이런 것들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잘 해주신 선생님이 이제 아마 한 문제 정도 감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저점은 이제 뭐 이 정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항목과 관련해서 에서는 그 21번부터 30번까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인데, 실제 지금 여기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채점자도 너무 항목이 많으면 도저히 제대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인투베이션 하나만 해도 국시원의 자료상 거의 항목이 26가지입니다. 감점 하나를 빼면 총 각 항목당 2점씩 해서 50점 만점의 오스키 항목인데, 저희가 일단 인투베이션도 최대한 통합하고 간추려서 10개 항목으로만 나눈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일단 본다면 스니핑 포지션을 취하는 항목과 한손 이시 테크닉을 시행하는 항목, 그 다음에 치아 손상 항목, 기관 내 튜브 삽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삽관이 성공했는지와 청진해서 확인하는 이 부분들이 좀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 중간에 69, 92, 92 이렇게 보이는 거는 사실 뭐 6.9%와 9.2%, 9.2%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잘 하셨던 항목들이고, 그래서 일단 이 항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간소화한 항목이고 선생님들 이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원래 따로따로 풀어져 있었던 오스키 항목의 인투베이션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슬라이드 나눠드렸던 게 이제 26개 항목 다 있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 항목들을 기준해서 그거를 스탠다드로 연습을 하셔야 실제 국시원에서는 이제 통합 과정 중에서 어떤 항목을 또 출연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다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치아 손상 부분인데, 이게 손목을 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항목들을 잘 풀어서 각각의 항목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도움 요청 이런 것들은 이미 통합되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스니핑 포지션입니다. 일단 저희가 디피브레이션을 시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완전한 에이세픽 테크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그런 술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1번 손위생을 시행하십니다. 많은 선생님들 손위생 시행하고 처음에 인투베이션 준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니핑 포지션. 베개가 옆에 있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근처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다 됐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후두면 옥시피탈로 뒤쪽으로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바닥에다 받칠 때 머리 밑으로 넣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근처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실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넥 플렉션, 헤드 익스텐션이 되어야만 그 비주얼 엑시스와 오럴 엑시스, 라렌잘 엑시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를 근처에 갖다 놓기만 한다, 이거는 그냥 다 0점입니다. 선생님들.
머리 들어서 밑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오럴 에어웨이를 이제 그 다음에는 선택해서 큰 거와 작은 거가 있었는데 실제 국시원도 소아용, 성인용 두 가지씩을 놓습니다. 성인용 큰 사이즈의 오럴 에어웨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이미 다 배우신 것도 있고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천장적으로 팁을 향하게 했다가 180도 돌려서 그 혀의 모양대로 커버처대로 그대로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넣어주시는 것. 그것까지가 일단 또 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오랄 에어웨이를 삽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백밸브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산소를 연결해서 이제 한 손 이시 테크닉을 활용해 가지고 백잉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랄 에어웨이 넣으시는 여기 사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입천장 쪽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전에 그 위에 그림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에어웨이를 잡으셨으면 왼손으로는 십자로, X자로 저렇게 엄지와 검지를 해서 입을 벌려주는 것. 이것도 국시원의 체크 포인트의 한 점수가 됩니다. 그 다음 오럴 에어웨이 넣고 한손 이시 테크닉을 시행하시는데 엄지와 검지로 마스크의 미드라인을 넘어서서까지 완전히 감싸 주셔야 좌우가 비틀어지지 않고 엄지와 검지를 동일한 프레셔로 눌러야 위아래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밸런스가 깨지면 어디 한 군데로 이제 공기가 새게 될 것이고요. 2에 해당하는 3, 4, 5번 손가락으로는 그 썸 만디뷸라 소프트 티슈를 너무 누르지 말고 만디블의 엣지를 잡는다는 느낌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새끼손가락은 만디블 앵글 뒤쪽으로 잡아주셔야 턱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점수는 충분하게 렁이 부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가 새면 제대로 부풀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손 이시 테크닉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벤틸레이션이 되는 거는 렁이 부푸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각각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옥시데이션을 한두 번 시행하시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자에게 계속 백잉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이제는 인튜베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라링고스코피를 선택을 하는데 소아형과 성인형이 있을 것이고, 블레이드와 핸들 두께를 보면 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두꺼운 핸들과 공날형 4번이나 5번 있는 것으로 성인형 그 블레이드를 찾아서 손에 들고, 그 다음에 결합하시는 거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을 그 근처에 잡고 계시면은 그 결합이 되면서 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멀리 잡고 하셔야 되고요. 이건 몇 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합을 끝까지 못하신 학생 선생님이 제 방에서도 있었는데 결합을 하고 직각으로 세워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점수 한 포인트입니다. 튜브의 선택도 성인용과 소아용이 있습니다. 성인용 7.0, 7.5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아용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큰 거를 잡습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 리키지 테스트를 하시죠. 셀라인 통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사진하고는 좀 다르게 완전히 담근 다음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벌룬이 부풀어 오르고 에어가 그래야만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냥 넣기만 하고 시린지를 근처에다 갖다 대서 벌룬을 하겠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이 벌룬이 부풀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건 다 0점 처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시간이 되는 선생님한테는 좀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시린지하고 그 벌룬 끝에 결합부 있죠. 거기를 꽉 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주셔야만 그 바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물놀이 할 때 튜브 같은 것도 다 해보신 적 있잖아요. 시린지만 근처에다 갖다 대기만 하고 벌루닝을 한다고 벌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체크밸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누르면서 그 에어를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말로만 하시고 벌루닝을 하지 않는다? 그냥 다 0점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물에 완전히 잠긴 다음에 벌룬이 되면 에어 때문에 튜브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봐도 다 압니다. 벌룬이 안 되었으면 튜브가 그대로 위치해 있고요. 벌룬이 되면 그냥 자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룬 테스트를 하시고 공기가 없는 걸 새는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또 꾹 누른 상태에서 디벌루닝을 해주셔야 끝까지 에어가 빠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또 점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스타일렛 넣는 것. 스타일렛을 넣고 끝에서 1cm 정도 위까지만 튀어나오게 되면 메탈로 인해서 트라케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1cm 정도 위에까지 놓는다. 그 다음에 J 쉐입 또는 하키스틱 모양으로 꺾어서 인투베이션을 용이하게 놓는다까지가 또 1점입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이걸 손으로 이렇게 다 잡진 않고 에이셉틱하게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은 어차피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일단 에이셉틱하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냥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또 한 포인트.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이 됐습니다. 인투베이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반창고 준비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준비 여기입니다. 선생님들이 혼자 하시는 걸로 가정을 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실제 지금 준비된 거, 고시된 거를 보면은 모의 간호사가 한 명 들어오고 모의 보조자가 한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P 선생님들 들어오시듯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다 한 명만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간호사 역할과 그냥 보조자 역할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나리오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간호사라는 명칭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술기의 보조는 충분히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 주세요는 오케이 좋은데 그 전에 모든 기구들은 내 손에 왼손 오른손에 잡을 거에 따라서 배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도 점수가 원래 한 포인트입니다. 하신 선생님도 있고 안 하신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 한 60-70% 되셨는데 라링고는 왼손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필요 없고요. 왼손으로 드시는 거고 튜브를 오른손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셀라인 통과 튜브는 선생님들의 오른쪽에 두셔야 되고 라링고는 왼쪽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청진기는 목에 걸려 있고 아니면 뭐 당황했다면 그냥 주머니에 있어도 그거는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에 위치시켰는지 후두경과 튜브 주사기 그게 또 점수의 한 포인트입니다. 청진기도 목에 걸거나 손에 닿기 편한 곳에 두었는가 이게 점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머니에 있어도 되고 목에 걸쳐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이건 점수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내 사건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데 환자에게 오랄 에어웨이가 끼워져 있었죠. 그래서 일단 오랄 에어웨이를 이제 빼시고 난 다음에 넥 익스텐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이마, 머리를 젖히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만디블을 잡아서 익스텐전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 좋은데 벌어지지 않는 경우 왼손으로 시저를 만들어주면서 아까 처음에 오랄 에어웨이 삽입할 때처럼 시저를 만들어주면서 젖혀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넥 익스텐전, 넥 플렉션, 헤드 익스텐전 시키는 것 그리고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 점수 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라링고를 왼손으로 잡고 그게 한 포인트입니다. 또 그리고 오른손으로
네, 왼손으로 라링고를 잡은 다음에 입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혀를 그 라링고 블레이드의 90도 면으로 제끼면서 미드라인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라링고가 입의 미드라인에 위치하는가 점수 한 포인트입니다. 그 뒤에 텅의 베이스를 따라 들어가면서 에피글로티스를 찾고 그 사이에 발레큘라 쪽으로 밀어 넣고 그렇게 해서 들어 올려서 보컬 코드를 확인하였는가 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손목을 잘못 꺾어서 치아 손상이 되는지 손상이 되진 않았는지 그게 이제 손상이 되면 그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일단은 보컬 코드가 다 노출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인투베이션이 시행이 될 텐데 그림으로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네, 이 부위, 요 부위 90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잡고 있기는 요 뒤쪽 부위의 90도, 여기와 여기 사이에 90도로 텅을 제끼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미드라인에 블레이드가 와 있어야 됩니다. 핸들과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텅을 제끼면서 미드라인. 자, 그리고 요 90도 딱 보셨죠? 그 다음에 보컬 코드가 노출이 된 이후에 힘을 주는 방향은 이렇게 요렇게 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고 환자의 발 쪽으로 해서 결국 벡터는 직상방으로 들어 올려 주셔야 치아에 닿지 않고 여기가 치아에 닿으면 딸깍 소리가 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치아에 안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 올려야 노출이 제대로 되고 치아에 닿지도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절대 틸팅 하지 말라. 직상방으로 들어 올린다. 자, 그렇게 해서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시게 되겠고, 자, 그 상태에서 보조자가 간호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 주세요 하셔도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튜브 주세요 하시고 튜브 위에 3분의 2 지점 너무 벌룬 쪽으로 잡으시면 다 컨타미네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 3분의 1을 잡고 오른손으로 당연히 잡고 부드럽게 삽입하는가 그게 또 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원래는 이제 보컬 코드를 지나서 검정색 두 개의 라인 사이에 보컬 코드가 위치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22cm에 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선생님들 다 감점 굉장히 많이 당하신 부분이 외운 것만 가지고 입으로 22cm에 고정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면 25cm, 26cm, 21이나 23 정도는 저희가 눈 감고 할 수도 있지만 25나 6 정도 넣으시거나 너무 얕게 넣으면 멀리 책상에서 봐도 그 깊이가 완전히 다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22cm에 놓겠습니다는 실제로 수행도 하셔야 됩니다. 치아 라인에서 22cm 보이는 거 눈금 확인하시고 고정하고 그 다음 블레이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를 삽입했기 때문에 이제 벌루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에어리키시 테스트 할 때처럼 완전히 시린지를 꽉 끼운 다음에 벌룬을 하시고 벌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튜브가 다 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엠브 백잉을 하셔도 렁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감점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렛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또 점수 한 포인트입니다. 자, 요 벌룬 할 때를 이 벌룬 팁 끝부분과 시린지를 완벽하게 꽉 눌러서 왼손으로 벌룬 팁을 잡고 오른손으로 시린지를 꽉 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하셔야만 벌루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cm 성인 남자 여성 뭐 다 깊이는 좀 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22cm으로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 치아 레벨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엠브를 다시 연결하셔서 마스크를 빼시는 거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마스크 처음에 조립하셨던 것대로 마스크만 떼시고 기역자 있는 부분을 튜브 끝에다가 연결하신 다음에 백잉을 하면서 가슴이 대칭을 이루며 팽창하는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점수 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 청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청진을 하시죠. 청진 포인트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위쪽, 아래쪽 양측으로 대칭적으로 대신에 아래쪽은 보통 로얼럽 쪽으로 갈 때는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엑실러리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가주셔서 위쪽, 아래쪽 대칭적으로 하시고 에피게스트리 계열이어는 스토머크 그때 이제 애니가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벽에다가 대시고 그냥 그 위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저희가 감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환자의 왼쪽에 그 위에 해당하는 무슨 주머니 같은 게 보인다고 거기에다 대시고 위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냥 전 웃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점수는 드렸습니다. 5개의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5개인 줄 모르고 전혀 엉뚱한 것을 청진하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25, 6cm 정도까지 깊이 넣으셨던 분들 제 기억에 한 분이 있었는데 원렁이 되면서 한쪽만 부풀고 한쪽은 부풀지 않았었죠. 근데 입으로는 다 양측이 청진이 다 잘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엔도브론키얼 인튜베이션이 됐기 때문에 감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도로 들어갔든 엔도브론키얼이 되든 그런 것들은 일단은 감점이 되겠습니다. 점수를 못 받는 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튜브를 고정하기 위해 오랄 여외를 튜브의 왼쪽에다가 넣고 고정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까지가 또 한 포인트 궁극적으로 실제 인투베이션을 성공했는지가 또 한 포인트 해서 총 26개 문항 50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이 제가 그래도 보면은 많이들 그래도 인투베이션은 수행이 되어 있고 숙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그렇게 점수가 낮았던 항목들은 다시 한번 좀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제 기회가 있으시면 애니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신다면 사실 환자한테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만 애니한테는 얼마든지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2번, 3번 정도만 더 연습하셔도 충분히 인투베이션 항목은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은 동영상인데 작년에 드렸던 슬라이드에 동영상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과정은 한번 다시 러닝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nsure that the equipment
여기 체크 항목들 지난번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